안녕하십니까. 첨단고등학교에서 사회문화를 가르치는 김우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정치화법 수업에서 지방자치단원 또는 선거제도 단원에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수업인데요. 얼마 전 있었던 전국 지방선거를 활용한 수업입니다. 자신의 동네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지역의 일꾼을 직접 골라보는 활동을 할 텐데요. 집에 배달 온 공보물과 인터넷 서핑이 가능한 휴대전화, 그리고 제가 간단히 만든 기록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수업 준비도 굉장히 간편하죠. 사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거와는 다르게 지방선거는 관심도 많지 않고 투표율도 높지 않습니다. 다른 선거에 비해서 후보자들이 난립해 있는 느낌이고 인지도가 낮은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동료 선생님들도 지방선거에서 누구를 뽑고 또 투표용지는 몇 장을 받게 되는지 정확히 아는 분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선거권까지 하향된 현재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에 대한 이해는 절실하게 필요해 보였습니다. 선거 주기가 4년이라 매년 할 수 있는 수업은 아닙니다만 혹여나 선거가 없는 해라 하더라도 이 수업 방식을 응용하여 수업을 구성한다면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지방자치제도와 더불어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모둠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했던 간략한 수업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선거 언제야? 그거 언제야 지금? 내일 어디까지 나오냐? 안 나와요. 어디야 여기야? 그렇게 하면 나온다고요? 우리가 투표권은 없지만 3학년 선배들은 한단 말이에요. 물론 지방선거는 4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하진 않겠지만 누구 뽑는지는 알죠. 너희 지금 공부를 봐서 알지만 엄청 두껍죠. 양이 너무 많아. 그게 대통령 선거면 한 장만 주고 국회의원 총선거면 2장을 주는데 지방선거 투표용지 몇 장 받을까? 1, 2, 3 3장 땡 5장 땡 업다운 없어요, 업다운. 업장 업 10 야. 다운 마지막 기회 줄게요. 다운 7장 정답. 투표 용지를 7장이나 받아.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복잡한 선거고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찍어야 되는 되게 어려운 선거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단 말이야. 실제로 대통령 선거는 한 7, 8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권자, 대통령 선거권자 가진 사람들 10명 중에 8분은 투표를 하셔.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하죠. 국회의원 선거 조금 떨어져서 한 60%에서 70%는 선거를 하거든요. 지방선거는 절반도 안 나와. 당장 지금 선생님도 귀찮으면 하지 말까 생각을 솔직히 조금 했어. 너무 하기 싫은, 크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선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장이나 투표용지를 봤는데 누구 뽑는지는 알자. 그거 하고 너희가 직접 골라보자. 요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쭉 나오겠죠. 뭐 비아도. 어디서 올렸지? 전주가 아니면 처음에 뭐라고 썼어? 전라북도. 선생님 처음에 주셨을 때 원래 이렇게 썼어. 전라북도, 전주시, 뚝뚝뚝 이렇게 썼어. 혹시 광주 외곽에 있는 곳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 있는 사람? 어디? 장성. 그래서 할머니 집 어떻게 했어? 전라남도. 장성군. 뚝뚝 나가지? 다행이다. 앞에 나와 있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무슨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다 같이 얘기해봐. 무슨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그 다음 두 번째 쓰는 걸 뭐라고 불러? 기초자치단체라고 부르는 거야. 광역자치단체에 쓸 때는 시나 도로 끝나 다. 맞지? 네. 기초자치단체로 쓸 때는 시로 끝날 수도 있고 군으로 끝날 수도 있고 구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광역자치단체는 시, 도 이렇게 부르고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광주광역시 이 시하고 전주시하고 같은 급 아닌 거 같지? 광역자치단체끼리 같은 급이고 기초자치단체끼리 같은 급인 거야.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뽑을 7명이 누군지 그 얘기를 해볼게요. 청와대하고 국회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의 미니 버전이라고 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광주광역시의 의회하고 정부 구성하는데 3표 쓰고 더 미니가 어디야? 광주광역시보다 더 미니? 신창동이 아니라 광산구. 광산구 의회하고 광산구 정부를 뽑는데 3장 쓰는 거야. 그리고 6장 썼지?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의 마지막 한 장은 교육감을 뽑는 거야. 이거 어렵지? 전라남도 의회 의원 한 명 뽑고 비례대표 의원 한 명 뽑고
그러니까 의원은 2명씩 뽑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도의회에서 법 만들었으면 이제 도청에다 갖다 줄 거 아니야? 거기 책임자 누구야? 전라남도 지사 1명. 장성군으로 이제 가야지 기초자치단체. 장성군 의회만 무조건 붙이면 돼. 군의회 의원 1명 뽑고 비례대표 의원 1명 뽑고 장성군청의 대장이 누구야? 수! 나이스. 이렇게 6명에다 플러스 마지막 광역자치단체 교육감 전라남도 교육감 1명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야.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1명 뽑고 서울특별시 의회 비례대표 의원 1명 뽑고 서울시장 뽑으면 3장 썼고요. 용산구 의회 의원 1명, 비례대표 1명, 용산구청장 1명 6장. 마지막 서울특별시 교육감 7장. 전라남도 어디 다른 데로 가자. 담양군으로 가자. 담양군. 전라남도 도의회 의원 1명 뽑고 전라남도 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1명 뽑고 전라남도 도지사 뽑고 담양군 의회 의원 1명 뽑고 담양군 의회 비례대표 의원 1명 뽑고 담양 군수 뽑고 6장이다. 무슨 교육감? 담양 교육감? 전라남도 교육감. 무조건 교육감은 광역자치단체 교육감밖에 없어요. 여기는 교육감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광주시 오케이. 비례대표 한 뽑고 광주광역시 장 3장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광산구로 가자. 시작. 광산구 의회 의원 1명 뽑고 비례대표 뽑고 광산구수 구지사 구청장 광산구청장 뽑고 6장. 마지막 누구? 광주광역시 됐다. 이렇게 7장 뽑을 거야. 자, 선생님이 그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크게 나눠져 있거든요. 1번은 내가 뽑아야 될 7명 해가지고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직위를 쓰는 거야. 직위. 너희가 뽑아야 되는 광역자치단체장은 누구야? 광주광역시 시장이 되겠지. 그런 이름을 써주면 돼. 광주광역시장 써주면 되고. 기초자치단체장 뭐라고 써야 되겠어? 광산구 사는 사람들은 광산구청장, 북구 사는 사람들은 북구청장. 이 직위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후보를 쭉 쓰는 거예요. 근데 후보가 3명이 다 안 나온 것도 있고 3명이 넘어가는 것도 있거든. 3명이 넘어가는 곳은 너희가 대충 읽어보고 이 사람 내가 꼼꼼히 좀 봐야겠다 하는 사람 3명만 선별해서 쓰는 겁니다. 됐죠? 자, 뒷장으로 넘겨보세요. 가장 마음에 드는 공약이나 걱정되는 점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고 제일 마음에 드는 공약이 뭔지를 쭉 살펴보고 그 다음 3번의 선택. 여기에 쓰는 거는 이제 그 사람 방하고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소감 쓰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거는 혼자 하지 마시고 모두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도 뭔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손을 들고 얘기를 해주시면 가서 바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시끄럽게 한 모두한테 혜택 써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좋아. 너무 좋은 말이 써져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인정할 수는 있겠지? 예비 유권자로서? 다른 분들 보면은 뭐 고지를 거부한다거나 그지? 그런 게 또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런 거 보고 어떤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범적으로 생활도 하지 않는 사람인데 대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쓸 수 있는 거고. 너희 다 같이 적었어 이거? 광주광역시 시청장이 누구야? 너는 지금 여기다 거꾸로 썼구나. 장이라는 말이 이 시장, 기초자치단체장. 여기다가 광주시청장 쓰면 된다는 거래요? 시장. 시청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인들에 대해서 약간 불신이 많은 학생 같아요. 돈과 권력만 쥐어주면 그 사람이 어떤지 단박에 알 수 있죠. 돈과 권력이 사람을 쉽게 타락시키는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과 권력에 굴하지 않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후보를 찾아봅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과연 욕망에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이 돈과 욕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계속 감시를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글쎄요, 과연? 정가 기록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잖아. 보기 제일 쉽고. 정가 엄청 많아. 근데 이제 보면 소명을 해놨어요. 소명. 그러니까 왜 어쩔 수 없이 그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걸 잘 한번 읽어보시고 납득이 가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국어 침입죄라는데요. 이거 봐요. 일로 와봐.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거 읽어보고 너가 납득이 되면 인정을 하는 거고. 세금 납부 거부했대요. 부모님은 신고 거부하셨다 이 말이네. 고지는 게 있나 보죠.
거죠?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도 있지. 거짓인 경우도 있어요. 불화가 아니라 살짝 말을 살짝 이렇게 순화해가지고 착한 척. 소명서를 거짓으로 쓰기는 진짜 쉽지가 않을 것 같은 게 만약에 이제 이게 거짓으로 밝혀지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당선이 되더라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말을 좀 꽈서 있겠지. 그렇지. 너무 막 적나라하게 안 했을 수는 있겠지. 왜 뭐가 의심돼서 그래? 그냥 정가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다 못 믿겠어요. 소명서를 읽어봐도 납득이 안 돼? 아니요, 너무 길어서. 길어도 좀 읽어봐. 인터넷 찾아봐봐. 이 사건이 뭔지. 이번엔 뭐 어떤 뉴스를 보고 계시나요? 인터뷰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까? 우리 학부모에게 신뢰와 행복감을, 또 우리 시민에게는 자긍심과 자존심을 심어주는 모두가 행복한 실력 강조 명분교육 르네상스 시대를 펼치고자 이 자리에 섰다는 말에 좀 감명. 틀리지만 르네상스가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아, 당연합니다. 어떤 좀 고급스럽고 좀 엘리강스한 느낌. 막 30분에 한 번씩 오는 버스를 타고 근데 지금 시장들 중에 버스를 늘리겠다는 공약이 하나도 없어. 아 그래서 너희 저기 그 전자공고 앞에까지 걸어가서 타는 거야? 네. 거기 걸어가려면 한참 걸릴 텐데. 10분 수업을 아니 그러면은 여기 우리 학교 바로 앞에 그쪽은 어. 한 3개밖에 안 해요. 둘 똑같아요. 아니지 똑같지 않지. 공약이? 아 공약은 똑같을 수 있지. 왜요? 이름에다가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듯이 당 이름 옆에다가 투표를 하게 되어 있어. 그 당의 투표를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그 비례해서 뽑겠다는 거야. 득표율에 비례해서 얘가 들어가고 그다음 2번까지 들어가고 3번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해주겠다. 광산구의회도 득표율에 비례해서 1번까지만 당선되든지 2번까지 당선되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개인의 공약이라기보다 우리 당을 뽑아주면 우리는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광산구의회에서는 이런 공약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할 테니 우리 당을 뽑아주십시오. 이런 느낌으로 들어온 사람이랑 공약이 비슷할 수밖에 없을까.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당에다 뽑아주라고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는 거야. 공약이 없어요. 공약이 공약이 없어? 아예 없어요. 그냥 뭐 소개하는 거. 아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무투표 당선 제도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지? 한 명이 나왔을 때 무투표 당선이 된다고 하면 남들처럼 신경 써서 공약을 낸다거나 그런 것도 많이 없는 것 같고 문제점을 하나 찾았네. 기초자치단체는 광산구라고 그랬잖아. 네. 광산구 의회 의원들. 네. 광산구의 대장이 누구야? 광산구 대장. 구대장? 네, 광산구. 광산구청장. 그래 이 사람을 뽑는 거지. 네. 그래서 찾아봐 한번 여기 들어가면 나와. 지방선거 후보 치면 나와. 지방선거 후보? 광주. 광산구. 광산구. 한 명 나왔잖아. 네. 이 사람이 그래서 무투표 당선된 거야. 아 그러면 여기다가 적어요? 써 거기다가. 네. 어차피 당선된 사람이니까. 네. 없네요. 첨단 이동인가 보네. 첨단 이동이나 보네. 첨단 3이었죠? 그러니까 첨단 일동 이동하는 데만 아. 지금 보면 후보가 한 명이지. 그래서 아. 공보물이 아마 없을 거야. 그렇네. 여기 보고 있네 방금. 삼성거고. 후보가 한 명이잖아. 그래서 공보물 없지. 네. 없어. 이 사람은 그냥 당선됐어 이미. 그 하려는데 공약 못 찾아가지고 없어 이 사람. 무투표 당선. 공약이 검색했는데 없어. 안 나와서 안 나온다더라. 야 우리 그 광산구청장 무투표 당선되시는 분한테 메시지를 하나 보낼까? 아무리 선거 참여 안 하신다고 어떻게 공약도 하나 제대로 없이 이렇게 되시냐. 아니 우리가 유권자로서 불만 가질 수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여기 첨단고등학교인데요. 그 공보물 보내주신 거 가지고 후보 이렇게 선택해보고 하는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광산구청장은 무투표 당선이 된 것 같아요. 공약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공보물이 하나도 안 왔던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 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5대 공약 뭐 이런 내용들의 그 아이콘이 비활성화가 돼 있어가지고 전혀 이렇게 확인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선거과로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시상관의 선거과 사회공무원 윤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야 되나?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나? 여기 저기 첨단고등학교인데요. 네네네. 전화를 잠깐 바꿨는데 네. 그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네. 네네 맞습니다. 예, 그 선관위에 들어가도 이렇게 볼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 공보랑 저희 공약서 같은 부분은 후보님
사무단 측에서 저희에게 제출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무투표 당사에 되시면서 따로 선거운동도 안 하시고 이런 원래 공고나 공약서가 이제 선거운동하고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네네. 근데 이제 무투표 당선은 선거운동이 필요 없으셔서 저희한테 따로 제출을 안 하신 겁니다. 혹시나 이제 만약에 공약이나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면 네. 저희 그 후보자분 사무소에 연락을 해보셔서 네. 혹시 파일 같은 거 받을 수 있냐 네.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이제 따로 저희한테 제출할 게 없어서. 네. 사실 조금 문제네요. 그쵸? 무투표 당선이면은 저희가 이 당선을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유권자들의. 네네 맞습니다. 와, 지금 애들이 다 이걸 듣고 있거든요.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은 저희가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